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03호 제13면입니다. 평택시 자체 재난지원금 182억 원 확정, 추석 전 지급. 평택시의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 1,401억 원 의결. 8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공고 확인 및 비대면으로 신청 접수.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7일 평택시의회에서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자체 재난지원금 및 중앙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예산 등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 1,401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평택시 자체 재난지원금은 182억 원 규모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적극 이행한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됐으며 시의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심사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했다. 시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8일부터는 시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재난지원금 공고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국비 예산 1,200억 원도 함께 확정되어 시민들에게 25만 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시는 경기도와 함께 상생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19억 원도 추가 확보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해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평택시의회에 감사드리며 향후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위기 상황을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평택시 자체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9.2 물결표 사인 9.13 예정됐던 임시회 의사 일정을 8.30 물결표 사인 9.7로 조정한 바 있다.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위클래스 65곳에 알림상자 전달. 평택시에서 평택YMCA, 사무총장 소태영의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고 위클래스 상담교사들에게 알림상자를 제작해 전달했다. 알림상자는 살균기, 손소독제 등과 같은 위생물품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 책자 및 안내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위클래스는 청소년 비행 및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코로나 블루로 인한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기가 높아지는 시기에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소년 상담 지원 서비스이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평택시와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인 청소년 안전망과 청소년 동반자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위기 청소년 상담, 보호,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위클래스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심리상담, 진학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알림상자 지원으로 학교와 유관기관의 연계 역할을 하는 위클래스 상담교사들에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다양한 서비스 및 자원 연계 방법을 안내하고 두 지원 체계가 가진 청소년 서비스 자원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들에게 한층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관내 거주 9세 물결표 사인 24세 청소년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본 센터로 신청 가능하다.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고품질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평택시, 푸른 하늘의 날 기념해 탄소중립 의지 표명.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운이 지정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대기의 날, 이하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을 통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푸른 하늘의 날은 제1흔내 온총회가 매년 9월 7일로 지정한 기념일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운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바 있다. 기념일 지정 후 2년차를 맞이한 올해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장기 계획을 제시했다. 평택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수소연료로 전환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수소의 생산에서부터 활용까지 아우르는 수소복합지구를 평택항이 자리한 평택 서부지역에 대한민국 최초로 조성한다. 수소복합지구는 크게 수소화단지, 수소도시, 수소항만으로 구분된다. 먼저 수소화단지는 수소의 생산과 가공을 담당한다. 2024년 준공될 계획인 수소화단지의 생산시설에서는 연간 1만 3천 톤의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생산된 수소는 배관을 통해 인근에 공급되고 이곳에서 액화 과정을 거쳐 유통될 전망이다. 수소 생산과 가공 이외에도 수소화단지에서는 연료전지 발전, 수소 관련 장비 제조업 등이 이루어져 수소 생태계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수소도시는 수소화단지에서 생산한 수소를 실제로 활용한다. 30의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수소가 산업, 상업, 주거, 교통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상업건물 등 개별 건축물에는 연료전지가 설치된다. 수소항만에서는 항만 물류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수소로 대체한다. 항만 내 수소를 활용하는 물류트럭, 야드트랙터, 하역장비, 화물기차,
선박 등을 도입해 평택항의 화석에너지 소비량을 2030년까지 30% 저감하고 2040년까지는 100%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수소 전환 실증 및 보급 사업, 선박 전용 수소 충전소 및 수소 기반 육상 전원 공급 장치 보급 사업, 그린 수소 도입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원활한 수소 공급을 위해 평택항 인근 포승산업단지 내에 수소교통복합기지를 조성한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도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 오염으로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며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기후 대응과 탄소 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일동도서관, 휴관일 변경 주민 호응도 높다. 포천시가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독서 생활 장려를 위해 9월부터 일동도서관 정기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매월 마지막 월요일 월 1회로 변경했다. 포천시 7개 시립도서관 중 남부 및 중부 권역의 경우 매월 1회 휴관하는 도서관, 소흘도서관, 중앙도서관이 있으나 북부 권역의 3개 도서관, 일동도서관, 영중도서관, 영북도서관의 경우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로 지정되어 있어 그간 북부 권역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북부 권역 도서관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일동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 월 4회 이상에서 매월 마지막 월요일, 월 1회로 9월부터 변경했으며 이번 정기 휴관일 변경을 통해 인근 도서관과 교차 휴관이 시행돼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불편 해소 및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동면 주민 A씨는 월요일마다 도서관이 문을 닫아 30분을 차로 이동해 중앙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보거나 공부를 했는데 이번 일동도서관 휴관일 변경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휴관일 변경으로 기존보다 운영일이 연 40일가량 더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늘 책과 함께하는 책 읽는 시민 스마트한 포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일동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문화재단 2021년도 하반기 자체사업 계획 확정.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윤국은 지난 8월 30일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1년 하반기 자체사업 계획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번 포천문화재단의 자체사업은 재단 출범에 따라 포천시의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개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 사업비 6억 9천만 원으로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간담회, 문화 콘텐츠 개발 포럼, 재단 출범 축하 기획 프로그램 등이 있다. 먼저 지역 예술인을 위한 공모지원 사업이 지난 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개인 예술가 40인, 예술단체 25팀, 문화거점 5개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기반 마련과 활동을 촉진하고 자생적인 문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화예술인, 기관, 시민 등 문화예술 진흥 당사자가 함께 모여 지속적으로 지역 문화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문화정책 공론장이 될 간담회가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포천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포천시 주둔 군부대를 대상으로 한 문화 향유 콘텐츠를 개발하여 포천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여가 활성화 및 선진 병영 문화에 도움이 될 사업이 기초연구에 들어가 장병을 위한 여가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출범 축하 기획 프로그램인을 통해 문화도시 포천, 행운의 도시 포천의 모든 문화를 감싸 안으며 시민을 위한 문화놀이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포천문화재단의 비전이 담긴 기획전시, 공연이 12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시민예술교육 연계 전시과 특별기획 전시로 부족했던 전시 콘텐츠를 확대할 예정이며 가족 뮤지컬과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힙합 크로스오버 공연,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남북문화예술교류이 11월까지 예정되어 있다. 12월에는 서울발레단의 과로 2021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의 기획 운영을 통해 포천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포천시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예술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로어, 포천시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동화책 나눔 실천. 대학생들의 소셜벤처 동아리 로어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무슨 일이지? 그림동화책 250권과 에코백 100개를 포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했다. 로어는 차의과학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청년 소셜벤처이다. 특히 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로어의 전하재 대표는 학교의 지원과 도움 덕분에 좋은 동화책을 만들 수 있었다라며 동화책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후원 소감을 밝혔다. 한편 기증된 동화책과 에코백은 포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각각 포천시 어린이집연합회와 포천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원기관, 어린이집 등에 전달됐으며 아이들의 교육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